지난 시간에는 DC 코믹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더욱 끔찍하고 절망적인 세계관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이 이벤트의 결말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선택들이 그려지는데요. 과연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DC 코믹스 히어로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캡틴 아톰이 폭발하면서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스가 파괴되고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블랙 카나리가 간신히 지켜낸 데일리 플래닛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슈퍼맨은 곧바로 데일리 플래닛으로 날아가 로이스 레인을 위로하는데요. 바로 그때 렉스 루터가 슈퍼맨에게 휴전을 제의하지만 곧 세상이 파괴되었음을 인지하고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이때부터 히어로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서버와 위성, 해저 광 케이블 등을 파괴하면서 좀비의 감염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은 히폴리타 여왕을 설득해 데미스키라의 생존자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새롭게 배트맨이 된 데미안 웨인과 그린 에로우, 블랙 카나리는 그 당시에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포이즌 아이비를 찾아가는데요. 갑자기 요새 입구에서 좀비가 된 킬러 크록이 공격해오자 히어로들은 저마다 장비를 꺼내며 그와 싸울 준비를 하지만 바로 그때 덩굴이 킬러 크록을 죽이고 히어로들을 감싸면서 포이즌 아이비와 할리퀸이 나타나죠. 그렇게 포이즌 아이비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히어로들은 이 요새도 생존자들을 받아들이는 피난처로 활용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포이즌 아이비와 할리퀸이 오랜 논쟁 끝에 히어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는 하나둘씩 안전지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데일리 플래닛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모두 고독의 요새로 옮기고 그곳을 새로운 컨트롤 타워이자 인류 최후의 피난처로 선정하는데요. 얼마 후 지구를 탈출할 우주선을 제작해야 한다는 렉스 루터의 말을 들은 슈퍼맨은 끝까지 인류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그와 논쟁을 벌이죠. 하지만 결국 렉스 루터의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우주선 제작은 시작되고 히어로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피난처에 생존자들을 인도하면서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귀를 울리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다가 소음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좀비가 된 마샴 맨헌터가 나타나 렉스 루터를 처참하게 살해하죠. 그러자 파이어스톰은 불에 약한 마샴 맨헌터를 간단히 처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렉스 루터가 죽으면서 함께 감염된 플래시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세상은 또다시 공포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키드 플래시는 플래시를 막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지만 슈퍼맨은 키드 플래시마저 감염되면 세상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플래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대기권 밖에서 플래시를 추월해 그대로 몸을 관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래시의 손가락이 슈퍼맨의 몸에 박히면서 그마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슈퍼맨은 자신의 몸을 초고속으로 움직여 잠시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키드 플래시에게 플래시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사 켄트와 로이스 레인, 자신의 아들 존 켄트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죠. 그렇게 작별 인사가 끝나자 슈퍼맨은 곧바로 우주로 날아가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을 너무 지체한 나머지 결국 슈퍼맨도 좀비로 변해버리죠. 인간을 가장 사랑했던 슈퍼맨은 뉴욕의 432 파크 애비뉴를 파괴하면서 최악의 악몽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이보그는 즉시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로이스 레인은 슈퍼맨이 좀비가 되었다면 우주선쯤은 간단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죠. 그렇게 슈퍼맨이 좀비가 되면서 아예 지구까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지자 결국 히어로들은 슈퍼맨과 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그때 데미안 웨인이 평소 배트맨이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준비해 놓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슈퍼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서 크립토나이트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원더우먼은 크립토나이트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슈퍼맨을 이길 수 없다면서 마법의 힘이 서려 있는 아테나의 검과 크립토나이트를 결합하자고 주장하죠. 그리고 히어로들이 동조하자 원더우먼은 히어로들에게 데미스키라와 고담시의 우주선을 보내 생존자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직접 크립토나이트 검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검이 완성되자 원더우먼과 블랙 카나리, 사이보그는 슈퍼맨을 찾아 나섰고 히어로들은 우주선을 타고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죠. 먼저 고담시에 도착한 배트맨과 키드 플래시는 약 604,709명의 생존자를 우주선에 태우고 포이즌 아이비와 할리퀸에게 우주선에 타라고 말하는데요.
포이즌 아이비가 식물을 버릴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할리퀸 역시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자 할 수 없이 그녀들을 남겨둔 채 고담시를 떠납니다. 한편 데미스키라에 도착한 그린 에로우와 원더걸은 생존자들을 우주선에 태우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크라켄을 탄 좀비 아쿠아맨이 아틀란티스 군대를 이끌고 데미스키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좀비 아쿠아맨은 싸우기도 전에 그린 에로우의 화살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과 좀비 아틀란티스 군대가 돌진해오자 안티오페와 데미스키라의 여전사들은 원더걸과 힘을 합쳐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그린 에로우와 메라는 우주선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생존자 구출에 사력을 다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안티오페와 수많은 데미스키라의 여전사들이 좀비가 되면서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생존자들을 모두 태운 그린 에로우와 메라는 우주선을 공중에 띄웠고 그것을 본 원더걸은 함께 싸우고 있는 히폴리타 여왕에게 우주선을 타라고 말하는데요. 히폴리타 여왕은 왕관을 원더우먼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우주선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히폴리타 여왕과 데미스키라의 여전사들의 노력으로 우주선은 무사히 탈출하지만 안타깝게도 뒤에 남은 히폴리타 여왕과 데미스키라의 여전사들은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죠. 원더우먼과 블랙 카나리, 사이보그는 슈퍼맨을 찾아 뉴욕을 헤매다가 도시 안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슈퍼맨을 발견한 블랙 카나리는 그린 랜턴 링으로 거대한 확성기를 만들고 고음의 충격파를 내포하고 있는 카나리 크라의 스킬로 슈퍼맨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데요. 잠시 흔들렸던 슈퍼맨은 놀랍게도 거대한 확성기로 증폭된 카나리 크라이를 힘으로 뚫고 빠르게 돌진합니다. 그렇게 슈퍼맨이 블랙 카나리의 방어막을 뚫으려고 하자 사이보그는 강력한 블래스터를 날려보지만 슈퍼맨은 블래스터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그때 원더우먼이 나타나 슈퍼맨의 팔을 자르고 가슴에 크립토나이트 검을 박아 넣는데 성공하죠. 황당하게도 슈퍼맨은 오히려 원더우먼에게 중상을 입히고 우주로 향하고 있는 우주선을 쫓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이보그는 공중에서 추락하고 있던 원더우먼을 구해주는데요. 원더우먼은 블랙 카나리에게 크립토나이트 검을 쥐어주며 슈퍼맨을 제발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원더우먼에게 크립토나이트 검을 받은 블랙 카나리는 사이보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사이보그는 상처 입은 원더우먼을 돌보겠다며 그녀의 제의를 거절했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블랙 카나리는 할 수 없이 슈퍼맨을 쫓기 시작하죠. 한편 우주선에서 슈퍼비전을 이용해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존 켄트는 좀비가 된 아버지가 우주선을 향해 날아오자 그와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빠른 속도로 슈퍼맨에게 돌진합니다. 물론 이 충돌로 존 켄트는 기절했지만 그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된 블랙 카나리는 슈퍼맨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그때 그린랜턴 군단이 나타나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린랜턴 군단을 이끌고 온 간셋은 하이조든이 죽을 때 정보가 전해지면서 좀비 사태를 알게 되었고 좀비 바이러스가 우주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태양계를 격리했지만 전 우주를 위협할 수 있는 좀비 슈퍼맨이 나타나자 할 수 없이 이곳에 나타났다고 말하죠. 한편 그린랜턴 군단이 나타나자 그들을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슈퍼맨은 태양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에 도착한 슈퍼맨은 태양열을 모조리 흡수해서 태양계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데요. 슈퍼맨에 뒤쫓던 간셋은 아무리 그린랜턴 군단이라도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서 군단을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태양계를 얼어붙게 만들면 좀비 바이러스도 함께 잠들 것이라 말하며 블랙 카나리를 안심시킨 후 그린랜턴 군단과 함께 생존자들이 탄 우주선을 호위하기 시작하죠. 그 무렵 지구에 남아있는 사이보그는 진실의 올가미를 이용해 이미 좀비가 된 원더우먼에게 좀비 치료제를 물어보는데요. 원더우먼은 충격적이게도 좀비 치료제는 사이보그의 몸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이보그는 최대한 빠르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주선으로 날아가려고 했는데요. 흥분한 사이보그 덕분에 진실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원더우먼이 사이보그의 목을 뜯어버리면서 좀비 치료제의 진실은 이대로 묻히게 되죠. 그리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생존자들이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로이스 레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벤트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생명을 가장 중시하며 최대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슈퍼맨이 지구 최악의 좀비가 된다는 점과 비록 초반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모든 걸 계획한 배트맨의 위험,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사이보그의 죽음과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인터넷과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더불어 화려한 그림체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미있게 보셨기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